자, 우리 이제 실제로 한시를 감상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 익히기 2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 준비되어 있죠. 자, 거기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학이라는 시인데요. 권자가 권하다 권자. 우리 요거는 이제 황새 관자인데 앞에 나무목이 붙어 있는 거는 배운 적이 있어요. 뭐 권세 권자인데 이거는 뭐 주권, 투표권 뭐 할 때 권리 할 때 권자이고 권씨들이 권자를 이걸 쓰죠. 근데 이 권자에다가 황새 관자에다가 앞에 나무목 빼고 힘력을 붙였더니 권장하다, 권하다라는 뜻의 권자가 됩니다. 권하다 권자. 권학 그러면 뭘 권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권한다는 거예요. 배움을 권하는 시인데 누가 썼냐? 주희가 썼어요. 주희는 주자라고도 하는데요. 주자는 주자학의 그 주자 맞습니다. 주자학은 성리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이 성리학인데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주자학이라고도 부른다는 거는 그만큼 주희가 이 성리학의 학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주자, 즉 주희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자는 송나라 때 사람이에요. 송나라 때 사람인데, 그러니까 유학에 있어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 사서에 해당하는 책들의 주석을 달면서, 즉 이렇게 해석을 쓰면서 해설서를 쓰면서, 그러니까 그 유학을 총정리를 하고요. 유학의 사상을 총정리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인간의 본성과 성할 때 성자, 우주 만물의 이치, 인간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체계를 정리한 그런 학문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성리학이고 주자학이라고도 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율곡 이이 선생이나 퇴계 이황 선생이 연구했던 학문도 성리학이고요. 조선의 건국과 그 조선 통치의 철학, 그 기저에 있는 학문이 바로 이 성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주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우리나라 그 정치, 뭐 철학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분이 쓴 시인데요. 이 권학이라는 이 시는 이 주희라는 분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리고 올해 배우지 아니하고 내년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라.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굉장히 배움에 대해서 정말 본인도 어릴 때부터 아주 배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분이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시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절이요. 기꾸라고 하죠. 기꾸, 적을 소자예요. 소년, 소녀 할 때 적을 소자, 해년자. 해년자가 나인 연자로도 쓰이죠. 그래서 청소년 할 때는 앞에 풀을 청자 붙이면 되고요. 그죠? 풀을 청 붙여서 청소년이고, 소년, 소녀 할 때 소년이에요. 소년은 이로 읽어요. 쉽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 글자는 우리 배운 적이 있죠. 역자로도 쓰인다는 거. 역지, 사지. 그죠?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한다 할 때는 역자로 쓰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쉽다라는 뜻으로 쓰이면서 도금이 이자로 바뀌었어요. 로자는 늙을 로자죠. 그럼 소녀는 늙기 쉽고, 자, 7원시인데 네자, 세자 한번 끊어주죠. 소녀는 늙기 쉽고, 배움은 난, 어렵다, 모하기가, 이루기가 어렵다, 이룰 성자.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2번이 빠졌네요. 소년 한 번에 해석하고, 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 어려우니,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지금 15, 14살 그리고
학문을 시작한 지는 한 8년? 유치원까지 하면 9년, 10년? 그 정도 긴 시간 동안 뭔가를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학문을 이루었다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금방금방 나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년은 늙기 쉽고 배움은 이루기가 어려우니. 여러분들은 뭐 지금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시가 알려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촌. 일촌은 한 마디예요. 한 마디. 한 마디? 마디 촌자인데 3촌, 4촌 할 때 촌자도 이걸 써요. 앞에 나무목이 붙으면 마을 촌자죠. 마을촌, 마디촌. 1촌은 한마디, 아주 짧다라는 뜻이고요. 광자는 빛광자예요. 사람이 불을 들고 있으니 빛이 난다. 빛광자. 음자는 그늘음자. 음지전 양지변. 기억나죠? 음자. 그런데 광음은 빛과 그늘, 즉 낮과 밤을 의미하고 이거는 세월을 의미해요. 낮과 밤, 즉 세월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세월이 되겠네요. 일촌 광음은. 그 다음에 불, 가자 나왔어요. 뭐 할 수 있다죠? 불가는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울 경자.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수레차자고 뒤에 자, 요 글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경자. 우이독경 할 때 나왔던 경자예요. 경서경자. 경서경자고 이거는 가벼울 경자고. 가벼울 경자. 경량, 뭐 경자, 경시한다 할 때 경자가 가벼울 경자. 자, 불가경 그러면 가벼이 여길 수 없다. 가벼이 할 수 없다. 짧은 세월이라도 가벼이 할 수 없느니라. 가벼이 여길 수 없느니라.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세월이라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느니라. 금방 늙는다는 얘기예요. 금방. 어떻게 금방. 자, 다음 구절이요. 정구인데요. 미자죠. 아니다 미자. 각자예요. 처음 나왔네요. 깨달을 각자. 그런데 위에 이 부분 많이 본 글자죠. 이렇게 쓰면 배울 학자잖아요. 그죠? 배울 학자에서 아들자 빼고 뭐가 들어갔어요? 보다 견자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깨달을 각자. 깨우치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뭐 깨닫다, 알아채다 뭐 이런 뜻, 깨어나다 라는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깨달을 각자는 미각, 청각, 촉각 할 때 각자도 요걸 써요. 그 다음에 지자, 연못지자죠. 앞에 흑토가 있으면 뭐였죠? 땅지. 사람인이 있으면 뭐였죠? 달을 타. 요거는 어조사야. 그런데 얘는 연못지자. 자, 연못지자는 예를 들어서 백두산 천지 할 때 지자가 요거예요. 연못지자. 그리고 지씨들이 지자를 요걸 씁니다. 지, 당, 뚝당자예요. 이렇게 쓰면 당나라 당자. 이렇게 쓰면은 앞에 쌀미가 붙어 있으면은 엿당자. 엿당. 그런데 얘는 흑토가 있는 이 글자는 뚝당자. 뚝당. 자, 한번 끊고요. 미각지당, 춘, 봄춘자예요. 초, 풀초자예요. 몽, 꿈몽자인데요. 악몽을 꾼다 할 때 몽자, 꿈몽자. 꿈보다 해몽 할 때 몽자. 꿈을 풀이해 주는 거, 꿈몽. 자, 그러면 미각하면 깨닫지 못했어. 연못, 뚝에 봄, 푸른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어요. 자, 보통 칠원시는 내자 세자 끊으면서 여기에서 의미가 한번 끊어지고 뒤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는 전체가 뒤까지 이렇게 이어졌죠. 의미가. 아이고, 어머, 얘 왜 이러지? 자, 전체가 의미가 이어졌어요. 그래서요. 연못 뚝에 봄 푸른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는데.
연못 뚝의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연못이 있어요. 뚝이 있죠?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는요, 봄의 풀들이 먼저 싹이 푸릇푸릇 돋아나요. 물기가 많고 햇빛이 잘 드는 곳, 봄의 풀들이 먼저 돋아나는 곳이죠. 그런데 봄풀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자, 결구예요. 결구. 개, 전, 오, 엽, 이, 추, 성. 자, 7원시니까 한번 끊을게요. 개자인데요. 섬돌 개자. 섬돌은 요거예요. 자, 이렇게 마루로 올라설 때 이렇게 디딤돌처럼 있는 요게 이제 섬돌인데, 보통 이제 옛날 가옥에 보면 이렇게 마당하고 집 사이에 계단이 한 두어 개쯤 있어요. 그런 계단들을 우리가 섬돌이라고 같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돛돌이라고 말하는 것을 섬돌이라고 하는데, 계단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계단. 그리고 1단계, 2단계 할 때 개자도 이거예요. 계단 또는 섬돌, 개자. 섬돌 앞전자이고요. 섬돌 앞. 오자는 오동나무 오자인데 요거는 다섯 오자죠. 요거는 나오자죠. 오비삼척 할 때 나왔던 나오자. 그죠? 오비삼척 할 때 나오자 나왔었고요. 오 나오자에다가 앞에 나무목을 붙였더니 오동나무 오자가 됐어요. 오동나무 오, 엽, 잎사귀 엽자. 위에 풀초, 밑에 세상새, 그리고 나무목. 그러니까 나무의 시절을, 세상을 알려주는 게 풀처럼 생긴 잎사귀야. 그래서 잎사귀 엽자예요. 그럼 오엽 하면 오동나무 잎사귀가 되겠네요. 계단 앞에, 섬돌 앞에 오동 잎은 이미이자인데 이거랑 구분해야 되겠죠. 이거 몸 기자. 이미이자는 반쯤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꽉 채운 요 글자도 있어요. 얘는 뱀사자. 얘는 이미이자. 뻥 뚫린 얘는 여기가 뻥 뚫렸어요. 여기가. 요거는 몸 기자예요. 몸기, 이미, 뱀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이자. 이미 가을 주자. 소리성자는 밑에 귀가 붙어 있죠. 귀하고 관계가 있죠. 복잡해서요. 약자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민감할까요? 약자로는 요렇게만 쓰면 소리성자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섬돌 앞에 오동 잎은 이미 가을 소리로구나.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섬돌 앞에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자, 전구에서 연못 뚝의 봄풀들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봄인가 보다 했는데 벌써 가을이구나 이 얘기예요. 자, 오동잎이 이렇게 커요. 이게 30cm 잔데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근데 그에다가 섬돌앞이라는 거는 울타리 안이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안에다가 오동나무를 심어놨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딸을 낳으면, 그러니까 시집갈 때 이렇게 가구를 해서 주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울타리 안에다 심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동잎이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잎사귀가 크니까. 그러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침엽수들은 얘네들은 겨우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상록수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침엽수들은. 그런데 잎사귀가 큰 애들은요, 찬바람만 스쳐도 잎이 뚝뚝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큰 잎사귀가 마당에 떨어져가지고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굴러다니면 얼마나 금방 가을을 느끼게 해주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먼저 가을을 알려주는 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동나무가. 그러면 봄인가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다. 여러분들 입학했는가 싶었는데 2학년이죠? 2학년 올라왔는가 싶었는데 벌써 이제 곧 3학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젊은이들아, 아주 짧은 세월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세월은 이렇게 순식간에 금방금방 지나간단다라는 얘기네요. 자, 이게 오동나무예요. 금방 이렇게 누렇게 변해가지고 뚝뚝 떨어져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소녀는 이라고 읽는다 그랬죠?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려우니 짧은 세월이라도 일촌 짧은 광음 세월이라고 그랬죠? 아주 짧은 세월이라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느니라. 연못 뚝에 지당, 연못 뚝에 춘초, 봄 풀들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섬돌 앞에 오동나무 잎사귀는 오동잎은 이미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가을 소리로구나. 7원시니까 내자, 세자, 내자, 세자 끊어 읽어야죠. 그리고 얘는 7자씩 4줄을 썼어요. 7원, 절구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요. 이 시에 쓰인 운자는요. 자, 짝수구절의 끝글자, 경자, 성자, 짝수구절의 끝글자는 반드시 운자. 그리고 첫 번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쓰였네요. 성경성, 엉엉엉. 요게 성, 경, 가벼울 경자, 그리고 소리성자. 요 3글자가 운자에 해당이 되네요. 운자. 리듬감을 형성해주는 라임을 맞춰준 글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전과 결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전과 결과 의미하는 건 연못둑의 봄풀들은 꿈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섬돌 앞에 오동잎은 벌써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봄인가 싶었는데 벌써 가을이로구나. 정말 시간이 빠르구나.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시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월이 빠르다?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세월이 빠르니 어떻게 해라? 배움에 힘써라. 이 시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자를 찾으라고 하면, 주제가 되는 한자를 찾으라고 한다면 배움이겠네요. 세월이 그만큼 빠르니 세월이 빠른 것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 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니까 젊은이들아 어떻게 해라? 시간을 아껴서 배움에 힘써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시의 주제도 나왔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걸음 더에 나와 있는 그 문제들은 각자 풀 수 있겠죠. 자, 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미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